오늘 완성할 건 요 슈게뜨예요. 슈 반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오늘 만들 디저트는 슈 윗면에 우박 설탕을 뿌린 슈게트라는 프랑스 디저트예요. 슈를 만들 때 잘 부풀지 않는다든지 빈 공간이 안 생긴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슈 반죽이 왜 부풀지 않고 실패하는지 이런 원인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반죽을 미리 좀 브리핑을 해보자면 밀가루랑 수분감 있는 재료를 미리 볶아서 호화 과정을 거쳐요. 밀가루 속에 전분이 들어있는데 그 전분이 물을 만나서 뜨거운 열을 가하면 부피도 부풀고 또 점성도 생기고 부드러운 식감이 변하는 이런 거를 호화라고 하는데 그 호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계란을 섞어준단 말이에요. 이 계란을 얼마나 섞는지에 따라서 반죽의 완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계란 양을 다르게 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첫 번째 보고 호화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는데 이 호화를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슈가 완성되는 그런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확실히 오늘 알고 가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이 재료들이 왜 필요한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식감을 만들어주는 게 이 밀가루다 보니까 중력분이나 강력분을 사용하게 되시면 슈의 껍질이 좀 두꺼우고 단단해져요. 근데 저는 슈는 좀 얇은 껍질이 맛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박력분을 준비했습니다. 슈를 예쁘게 부풀리기 위해서는 버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밀가루에 글루텐 사이사이 버터가 끼어들어가지고 반죽이 쉽게 단단해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잘 부풀고 유연하게 만들어줘요. 우유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는 걸 좋아하는데 우유가 들어갈수록 슈 맛 자체가 좀 고소해지고 구움색도 골고루 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유가 없다면 물만 사용하셔도 되는데 우유를 조금 섞어주시는 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설탕이랑 소금 보시다시피 양이 굉장히 적어요. 보통 슈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크림을 채우거나 오늘처럼 뭐 우박 설탕을 뿌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용물을 채워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슈 반죽 자체를 달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맛을 끌어올리는 역할만 해주는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어요. 계란은 노른자랑 흰자를 함께 풀어가지고 사용하는 전란이고요. 계란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섞어주면 짜기 쉬운 정도의 되기로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잘 부풀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도 하고요. 수분감을 더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우박설탕은 있으시면 뿌리고 없으면 안 뿌리셔도 돼요. 우박설탕을 뿌리면 슈게뜨가 되는 거고 안 뿌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가 되는 거예요. 오늘 재료들은 전부 다 실온 상태예요. 스텐 냄비도 좀 얇은 냄비가 있고 좀 두꺼운 냄비가 있는데 얇은 냄비는 반죽이 좀 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좀 두툼한 냄비 준비해주세요. 우유랑 물 넣고 소금 설탕도 넣고 버터 차갑게 쓰면은 이거 수분 다 날아가서 반죽 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달달. 밀가루 채치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재료에 수분감이 많아서 밀가루 안 채치고 넣으면 고 나서도 밀가루 덩어리 남거든요. 꼭 채쳐주세요. 중불에서 강불 사이가 좋아요. 버터도 완전히 녹아야 되고 한번 파르르 끓어야 돼요. 밀가루를 호화시킨다고 계속 표현을 할 텐데 이 밀가루를 이 반죽 속에 있는 수분을 흡수시켜가지고 익히는 과정을 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파글파글 끓기 시작하면 불 꺼요. 이 끓인 반죽에다가 채친 밀가루 전부 넣어주세요. 이 날 밀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날가루 하나도 안 보이게끔 섞였죠? 이걸 한 번 더 볶아서 이 밀가루가 수분을 더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약불에 조금만 데워가지고 밀가루를 호화시키는 과정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펼쳤다가 모았다가 펼쳤다가 모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볶아주세요. 바닥에 반죽이 얇게 살짝 눌러붙어 있는 정도? 이 정도까지만 식히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계란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적당히 하면은 어떤 반죽이 생기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반죽을 일단 세 덩어리로 나눌게요. 먼저 계란을 적게 넣어서 한번 반죽해볼게요. 미리 준비한 계란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가르듯이 섞다가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처음에 좀 겉도는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섞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보이죠? 처음에 넣은 계란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하면은 다음번 계란을 넣어주면 됩니다. 조금씩 나눠줘야 돼요. 어차피 많이 넣으면은 흡수되지도 않고 섞는데 엄청 힘들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반죽을 좀 되직하게 만들어 볼게요. 좀 되직한 이런 반죽을 일단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계란을 적절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슈 반죽이 식으면 안 돼서 좀 빨리 작업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듯이 섞다가 섞어가면서 처음엔 갈라주고, 요 정도가 되직하게 만든 그 정도 양인데, 자, 조금 더 추가했어요. 자, 요거는 요런 느낌. 길쭉한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느낌. 반죽의 되기가 적절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란을 좀 많이 넣어서 묽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보다. 자, 요 정도가 아까 적당하게 했었던 반죽 정도의 상태죠. 이 정도가. 더 묽게 만드는 작업을 해볼게요. 아까보다 더 광택도 생기면서 계란도 추가했더니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요. 이렇게. 요런 느낌이 되었어요. 반죽 상태 한 번 다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방송 준비를 좀 열심히 했어요. 조만간 업로드. 지름 1cm 8045번 깍지인데 하나, 둘, 오케이. 1cm 정도 높이에서 돌려서 마무리. 되직하네요, 반죽이. 이렇게 한 줄 짰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팬딩이 됐고요. 벌써 막 흘러. 계란을 적게 넣은 거는 짠 모양 그대로 살아있고, 중간 정도 된 거는 짠 모양보다 살짝 퍼졌는데, 계란 많이 넣은 거는 옆으로 엄청 퍼졌어요. 여러분들 분무기로 물 뿌리셔도 되고요. 슈 구울 때 이런 타공 매트 쓰시면 예쁘게 잘 부풀어요. 막 아랫면이 울퉁불퉁하지도 않고. 슈에 물 뿌리는 이유가 궁금해요. 잘 부풀으라고 물 뿌리는 거예요. 근데 물 안 뿌려도 잘 부풀긴 하거든요. 근데 더 잘 부풀으라고 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서 먹는 디저트가 슈게뜨예요. 프랑스에서는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디저트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크림을 채우면 그거는 슈게뜨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그건 그냥 슈. 보통 거는 이렇게 흔들어서 달라붙게 만들어줘요. 높이 차이가 느껴지죠? 그럼 이대로 구우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구워줄게요. 두 번째 반죽의 조건은 밀가루의 호화가 슈 반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물이랑 우유 넣고 설탕, 소금 넣고 실온 상태 버터도 넣어주기. 우선 한번 끓여줄게요. 지방이 물보다 가벼워요. 가벼워서 뜨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끓이고 친 밀가루 전부 넣어줘요. 섞어줍니다. 이미 물을 한 번 끓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도 전분의 호화가 일어나요. 절반 정도 떼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나는 아까처럼 한 번 더 볶아줄게요. 이 과정을 프랑스어로는 데세시에라고 해요. 수분 날리는 작업, 데세시에. 오래 볶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지금 끝났거든요? 원래 이 정도가 적당한 상태예요. 이 바닥에 살짝 눌러붙는 정도. 여기서 오버해서 더 날려볼게요, 수분을. 제가 스텐냄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코팅력이 좋으면 이게 바닥에 안 눌러붙어가지고 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정도로 볶아볼게요. 바닥에 좀 타기 시작할 만큼 오래 볶았어요. 잔열로도 충분히 익을 수 있게끔 이대로 그냥 두겠습니다. 호화 적게 된 이 반죽에다가 계란을 넣고 아까랑 똑같이 진행해볼게요. 계란 조금씩 넣어가면서 강해요. 이 실리콘 매트 그대로. 아까랑 계란 넣는 양에 분명 차이가 생길 거예요. 광택이 나면서 반죽 자체는 잘 됐어요. 요런 느낌으로. 자, 이번에는 호화 엄청 많이 한 거 반죽 옮겨주고 계란 넣고 아까처럼 똑같이 섞어줄게요. 이런 슈 반죽 섞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볼이 깊은 게 좋아요. 볼이 너무 넓으면 계란 섞을 때 엄청 겉돌아서 섞기 힘들어요. 아직도 한참 모자라죠? 네 번째 넣는데도? 이거 다 넣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반죽이 잘 됐어요.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떨어지는 느낌? 요런 느낌. 호화를 적게 한 반죽부터 팬딩 해볼게요. 호화 많이 시킨 거. 호화 반죽을 다르게 한 반죽도 팬딩이 끝나서 오븐에 구워줄게요. 이거는 첫 번째 구운 거거든요. 계란을 적게 넣은 거, 적절하게 넣은 거, 계란을 많이 넣은 거. 두둥. 이거는 호화를 짧게 한 거, 이거는 호화를 오래 한 거. 이거는 계란 적게 넣은 반죽이랑 비슷하네요.
계란을 적게 넣은 거는 짠 모양 그대로 두께가 살아있고요. 통통하게 잘 구워졌어요. 계란은 적게 한 것보단 옆으로 좀 퍼졌지만 높이감 있게 잘 구워졌어요. 계란을 많이 넣은 건 완전히 푹 퍼져서 빈대떡 같은 상태가 되었어요. 호화를 적게 시킨 거는 통통하게 구워졌어요. 호화를 적게 한 것도. 호화를 많이 한 거는 납작하게 퍼진 형태로 구워졌습니다. 구멍이 뻥 뚫리게 잘 구워졌어요. 진짜 잘 구워졌다. 전체적인 구움색은 다 비슷비슷하네요. 이런 느낌. 계란 적게 넣은 거랑 모양 차이만 있을 뿐 가운데 이렇게 뻥 뚫리게 잘 나왔어요. 거의 하나도 부풀지가 않았어요. 짠 모양 그대로 구워졌으니까 하나도 안 부푼 것 같아요. 계란을 적게 한 게 높이감 있게 구워졌고요. 계란을 좀 적절하게 넣은 거는 옆으로 조금 퍼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크기 자체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계란을 적게 한 게 좀 더 도톰하고 많이 퍼지지 않았어요. 계란을 적게 해서 뭔가 짤뚱하게 구울 것이냐 아니면 계란량을 좀 적절히 해서 옆으로 좀 퍼지게 구울 것이냐 이런 차이인 것 같아요. 맛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냥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어요. 적절하게 한 거 먹어볼게요. 달라요. 훨씬 부드러워요. 계란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간 게 확실히 촉촉하네요. 적게 넣은 거는 좀 더 씹는 식감이 좀 있는데 이거는 부드럽게 부서져요. 맛있네요. 이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삭한 슈 반죽을 먹는 것 같은데 좀 질겨요. 확실히 부풀면은 그만큼 가벼움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간만 들어서 그런지 바삭함이 있긴 해요. 근데 셋 중에선 가장 질긴 편이다. 자, 그 다음 호화 적게 한 것도 짤뚱짤뚱하게 잘 구워졌어요. 저는 호화를 적게 하면 잘 안 부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네요. 잘 부풀었죠? 오래 볶을 필요가 없네요. 근데 좀 더 빵 같은 맛이 있다. 호화를 적게 한 거는 좀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요. 껍질 두께도 호화를 좀 더 많이 진행한 게 두꺼운 편이네요. 적게 한 것보다. 그럼 마지막으로 호화를 많이 한 거. 이것도 진짜 안 부풀었어요. 얘는 부풀긴 부풀었네요. 호화를 많이 진행해도 계란을 적절하게 잘 넣으면 부풀기는 부푸는데 높이감이 굉장히 낮았고 아까처럼 계란이 많이 넣은 거는 아예 안 부풀었잖아요. 그래서 호화보다는 계란량이 훨씬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좀 질겨요. 계란 맛도 좀 많이 나고 내가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계란량만 잘 조절하시면 충분히 맛있게 나올 것 같아요. 오래 볶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만들어보니까. 슈 비교하기.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을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레시피로 슈게트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이 슈 안에 크림을 채워 넣는 쿠키슈도 만들고 길쭉하게 모양을 내서 에클레어 만드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